안녕하세요. 도난수고 플렉스한 돈캣입니다. 이번 주에 전 강원도 평창으로 갑니다. 그것도 혼자, 자유롭게. 옆에 보이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태우던 담배를 끊어서 4,500원씩 30일, 13만 5천 원을 아꼈어요. 거기다 일주일에 2번씩 친구들과 가지던 술자리를 한 번 줄였습니다. 술자리 한 번에 3만 원씩, 한 달에 4번 12만 원을 추가로 아꼈죠. 그렇게 총 25만 5천 원이라는 돈이 생겼고 저는 그 돈으로 강원도 평창으로 갑니다. 먼저 숙소 예약이에요. 저는 평창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주니어 스위트룸을 예약했고요. 아고다에서 17만 2,850원에 1박 예약했습니다. 짐부터 싸볼까요? 대충 옷까지 챙겨 넣고, 운동화 챙겨 넣고, 마스크 챙기고, 각종 충전기까지 넣은 다음에 특별히 오징어 짬뽕이랑 짜파게티 컵라면 하나씩 챙겼어요. 간식으로 닭다리 하나 넣습니다. 오징어 짬뽕이랑 짜파게티는 탕수육이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알펜시아 리조트 근처에 진태원이라는 탕수육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탕수육을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3일 목요일 저희가 쉬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3시인데 그 전에 강원도 공기 좀 마시려고요. 평창 국민의 숲길로 향합니다. 내비 찍어보니까 2시간 40분 걸린다고 나왔는데 중간에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평일 오전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차선 하나를 막아놓고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일이라고 안 막힐 거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히는 길을 뚫고 도착한 바로 이곳, 평창 국민의 숲길입니다. 진입로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는 무료고 제가 간 3월 평일 기준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부는 따뜻한 날씨였고요. 올라가는 초입에 이렇게 뜬금없이 폐가가 있었는데 밤에 오면 좀 무섭겠죠? 근데 밤에 못 옵니다. 어차피 못 올라가요. 등반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눈이 안 녹은 곳도 있었는데 대부분 녹아서 약간 진흙바닥이었고요. 국민의 숲 트레킹 코스는 사람의 생체 리듬에 가장 좋다는 해발 700m에 조성된 트레킹 코스인데요. 힘들어. 왜 이렇게 가팔라. 대체 해발 700m가 가장 좋다는 건 어떻게 연구된 결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가 겁나 많고 피톤치드가 풍부한 건 확실합니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 시원해 보이죠? 피톤치드는 마스크 끼고 있어도 잘 느껴졌고 3월 3일 기준으로 날씨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보통 대관령의 3월은 겨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날은 포근했습니다. 암튼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트레킹 코스라고 하는데 배고파. 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약 3.95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정도를 걸어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운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흙 때문에 신발이 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여분 신발 챙겨오세요. 배도 고프고 뜨끈한 국물도 생각나서 횡계 시내에 있는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국민의 숲길에서 대략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주차장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평일 점심시간에 주차 공간 3자리 남아있었고 주차는 무료였고요. 근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3시였는데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식사가 안 됐습니다. 뭐라도 먹어야겠고 아무거나 먹긴 싫고 그래서 옆에 있는 평창 찐빵 맛집인 유명 찐빵에 들렸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조금 전에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에 여기요. 바로 여기입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었고요. 저는 찐빵 1인분 시켰습니다. 찐빵 생김새가 장난 아니죠. 주인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6,000원짜리 1인분 시키면 찐빵 5개가 들어있는데 삼리포빵 같은 달콤한 스타일 아니고요. 담백한 팥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찐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 맛있어요. 어느새 체크인 시간이 넘어서 호텔로 갔습니다. 플렉스의 중심은 호텔 아닙니까? 거기다 30평이 넘는 주니어 스위트룸이 절 기다리고 있으니까. 횡계 시내를 나와서 조금씩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멀리 슬로프가 등장하면 거기가 알펜시아 리조트예요. 알펜시아 단지는 크게 홀리데이인 리조트, 홀리데이인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까지 3개로 구성되고요. 저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숙소를 정했죠.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스키 슬로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거나 스키 타러 오신 분들은 홀리데이인 리조트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5성급 호텔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죠. 거기다 30평대 주니어 스위트룸 아닙니까? 호텔 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엄청 넓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3월 평일 기준으로 굉장히 널널했고요. 사람도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펜시아 단지에 여러 번 와봤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도 주차할 곳은 꽤 넉넉한 편이에요. 들어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방역을 해뒀는데 무슨 갑자기 생체 실험 동물이 돼서 소독기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는데 암튼 깨끗해졌겠죠? 정문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돌면
프론트가 있고요. 이렇게 선물 파는 가게도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엘리베이터는 5인 이상 탑승 금지였고 이런 식으로 엘베에도 항균 필터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예약한 주니어 스위트룸은 슬로프 쪽으로 뷰가 뚫려 있는 곳에 각 층마다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뷰는 모두 동일하다고 해요. 저는 2층밖에 방이 없다고 해서 거기로 입실했습니다. 여기 2층 방 배치도가 있고 가장 구석에 있는 방이 주니어 스위트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객실들이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자, 가장 긴장되는 순간, 바로 방으로 입장하는 순간입니다. 103제곱미터 30평 크기의 방이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주니어 스위트룸. 근데 뭔가 좀 작은 느낌이죠? 적어도 30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평면도에 테라스 공간이 빠져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 객실 크기만큼 테라스가 있습니다. 즉 크기는 103제곱미터인데 테라스 크기가 절반인 거죠. 그렇습니다. 객실 거실 공간에는 작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런 배치였고 전화기, TV,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캡슐은 무료로 3개가 제공돼요. TV 리모컨이랑 소독용 알콜도 있네요. 소독기에 엘리베이터 인원 제한, 항균 필터랑 소독용 알콜 솜까지 방역 4종 세트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침실에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카우치가 있습니다. 침대 옆에 서랍을 보면 라이트 컨트롤러 조작법과 안전 확보 매뉴얼, 그리고 웰컴 레터가 있었고요. 침대 옆에 있는 컨트롤러로 실내 등도 조작되고 라디오도 나왔는데 라디오 채널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냉난방 조정은 이런 식으로 침실에서 했고요. 따뜻하게 잘 조절됐습니다. 침대 앞에도 삼성 TV가 한 대 있었어요. TV는 좋은 제품 아니고 옛날식 삼성 TV니까 참고하시고 그 아래는 뜬금없이 DV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옆 다이에 무료 제공 물품들이 있어요. 설탕 있고 황설탕도 있고 트위닝 페퍼민트 얼그레이, 작설차 우롱차, 치포 아라비카 믹스커피, 그리고 자댕 티백 커피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물은 하나, 둘, 셋, 넷, 4병 있었고요. 커피 프레스랑 티스푼, 와인 오프너, 그리고 머그잔 2개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드시면 안 돼요. 다 유료입니다. 여기 보이는 쪽이 무료, 냉장고 안엔 다 돈 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먹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500m만 걸어가면 편의점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힘이 없는 분들만 여기서 꺼내 드시면 됩니다. 테이블 아래 서랍을 열어보면 칫솔, 치약, 면도기, 믹스너트 등이 있는데 다 유료입니다. 돈 내야 돼요. 치약, 칫솔 꼭 챙겨오세요. 그 아래 커피포트도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골탕을 먹었는데 그건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옆엔 이렇게 얼음통이 있었고요. 침대 옆에 옷장이 있는데 문을 열면 저는 안 입는 샤워가운이 있고 일회용 슬리퍼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림이랑 다림판이 있었고 그 옆에는 금고가 있고요. 전 안 써요. 금고 필요 없죠. 중요한 게 없으니까. 가방 거치대도 있어요. 욕실 공간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식이었고 우측으로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가 있는데 이런 비데가 없네요. 5성급 호텔 주니어 스위트룸에 비데가 없는 건 많이 아쉽네요. 그 옆으로는 세면대랑 커다란 욕조가 있었습니다. 반신욕 즐기기에 좋았고요. 수건도 넉넉했고 두루마리 휴지는 2개 걸려 있었습니다. 세면대 아래 체중계가 있었고 작동도 잘 됐어요. 거울 옆에 전화기 하나, 그리고 컵 2개랑 핸드타올이 있습니다. 세면대 서랍에는 샤워캡이랑 화장솜, 위생백이 있었고요. 아래쪽 서랍에는 헤어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아그라리아 제품이었어요. 비누, 로션,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커튼을 걷어볼게요. 또 가고 싶네요.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입니다. 거실 쪽에서도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요. 멀리 슬로프 보이죠? 대박입니다. 테라스 넓은 이유가 있었네요. 이 넓은 테라스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면 바로 벌금 부과되니까 참고하세요. 웬만하면 담배 끊으시죠. 저는 담배 안 피우고 술자리 줄이고 그 돈 모아서 이렇게 플렉스하고 있잖아요. 멀리 슬로프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순간 행복합니다. 비록 객실 30평 중에 절반이 테라스인 곳이지만 이 테라스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경치가 있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렇게 슬로프를 보면서 멍 때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탔었는데요. 일명 스키보드라고 합니다. 한 4, 5년 열심히 타면서 날아다녔는데 27에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타질 못했어요. 젠장,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와이프 보조하고 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내년에는 알펜시아 와서 이거 한번 다시 타보려고요. 숙소가 군데군데 낡아서 5성급 호텔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뷰가 있어서 용서가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녁 시간이 다 됐고 실패한 진태현 탕수육을 대체할 뭐가 필요하죠.
근데 진태현 주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횡계리에 있는 교동짬뽕이란 곳이었는데요. 아까 점심때 차를 세웠던 공영주차장에서 금방이에요. 지도에 있는 현 위치에서 300식당 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저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돌아서 이렇게 걸어가면 500m도 안 돼서 바로 교동짬뽕이 나옵니다. 메뉴판이고요. 원래 탕수육만 시키려고 했는데 명색이 교동짬뽕인데 짬뽕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숙소로 가져온 짬뽕과 탕수육 그리고 서비스 군만두입니다. 아쉽지만 오징어 짬뽕과 짜파게티는 퇴장할게요. 다음 여행 때 꼭 먹어줄게. 오징어 짬뽕이나 짜파게티야. 짬뽕은 약간 걸쭉한 게 장칼국수 느낌도 났고요. 탕수육 소스는 야채가 들어있는 소스였고 탕수육은 바삭했으며 맛은 노멀하게 맛있었습니다. 멀리 슬로프를 보면서 먹는 저녁 맛이 개꿀맛이었어요. 평창의 야경은 다음 편에 공개할게요. 궁금하시건 안 궁금하시건 2편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돈 안 쓰고 저랑 같이 플렉스 하시죠. 화이팅입니다.